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게 된 간호사가 정신병동에서 처음 만난 환자는 바로 조울증 환자 오리나 씨인데요. 오리나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엄마가 강요하는 삶을 살다가 조울증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는 기본적으로 기분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분이 업되는 조증의 상태와 기분이 다운되고 의욕이 없어지는 우울증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기분이 너무 과도하게 좋고 잠을 못 잤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겨 일을 벌리게 됩니다. 오리나 씨도 충동적으로 술자리에서 과한 소비를 하고 처음 만난 남자를 스토킹까지 하는데요. 결국 오리나 씨의 엄마는 오리나 씨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오리나 씨의 조울증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용한 미디어 속 질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울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경진입니다. 드라마 속 오리나 씨는 양극성 장애 제1형, 조증사파,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기분장애에서 조증의 시기나 우울증의 시기를 사파,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증은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상태인 우울증 사파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 1형과 비교적 증상이 덜하고 지속기간이 짧은 경조증 사파가 특징인 양극성 장애 2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우울증 사파 시기에는 기분이 너무 다운되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증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분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과하게 좋아지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것처럼 과대망상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해지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다가 현실감을 갖게 되고 다운이 오는 우울증 시기가 찾아오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조증과 우울증은 반대인데 어떻게 같이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하게 기분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과하게 에너지를 당겨 쓰는 건데요. 그럼 소진되는 에너지도 많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다운이 오는 우울증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분 조절이 안 됐을 때 벌린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책감과 후회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울증은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이 약 70%, 환경적인 요인이 약 30%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조울증이 꼭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겹쳤을 때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잠재적인 요인이 없다면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조증사파는 생기지 않는 거죠. 다만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조증은 견딜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상태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과도한 기분으로 조증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극중의 오리나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황인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실망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방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극성 장애는 70% 정도에서는 우울증 사파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울증이 길어진다고 해서 모두 조울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울증 사파만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경조증이나 조증 사파가 확인되어서 조울증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사파가 있을 때 저희가 주의 깊게 과거 경조증이나 조증 사파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같은 우울증 사파라고 하더라도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병력 청취,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본연의 모습이 아닌 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던 오리나 씨가 마침내 자신의 의견을 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를 수용하면서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리나 씨가 타인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좀 더 참된 자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울증에서 조증사파를 악화시킬 만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조절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마다 다르지만 회복 후 1년 안에 절반 정도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증사파를 겪은 환자분들은 약 80%에서 다시 조증사파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에 어떤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기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기분 조절제 또는 기분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항정신병 약물을 함께 쓰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을 중재할 수 있는 원인에 개입하는 것인데요. 가족 문제라면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사파가 발생했을 때 신호, 저희가 이걸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주치의와 상의하고 약을 조절하고 대비해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양극성 장애 환자는 수면 시간이 변하게 되면 기분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정신치료적 접근을 통합한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시거나 우울감을 경험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공황장애를 앓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거나 피드백이라는 명목하에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와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간혹 정신력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다, 의지의 문제다라고 환자도 보호자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력하지 않아서 병에 걸린 것이라고 환자를 탓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감기가 든 것이라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보호자 또한 환자를 탓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신의학은 치료를 넘어서서 예방과 관리의 관점으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라매 병원도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와 함께 입원병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정신과적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러 오시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극복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마주보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더 길러질 수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예전보다는 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